선친이 했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조 장관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청문회 당시에서 조국 당신 후보자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의 딸 이야기인데요. 조국 장관의 딸이 1991년 9월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는 그보다 앞선 2월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입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출생신고의 날짜를 변경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청문회 때도 쟁점이 됐을 때 조국 장관, 당신의 후보자는 아버지가 선친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때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2월에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거를 낸 겁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자, 그러니까 이 문서를 한번 좀 잘 보셔야 돼요. 저 신고인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부라고 되어 있죠, 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의 아버지는 누구죠? 조국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딸의 출생일 변경 신청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했다. 그래서 난 잘 몰라요. 라고 얘기했는데 엄밀히 저 지금 문서에는 조국 장관이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 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라는 논란이 당장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법무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부모 둘 중에 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위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친한테 위임을 해서 선친이 위임받아 출생신고를 했고 당시에 병원이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에서 신고를 한 것도 선친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때문에 그 위임 관계이지 그게 뭐 조국 후보자가 직접 가서 조국 장관이 직접 가서 하고 안 했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저 의혹을 계속 제기를 뭐 김진태 의원 등등이 했는데 이게 이제 의전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생년월일을 변경한 게 조금이라도 나이를 어리게 만들어서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데 의전원 합격증에 보면은 변경 전에 즉 출생신고 당시에 그 생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줄어든 효과는 없는 것으로 그런 의혹은 별로 성립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이미 청문회 때 다 한 번씩 거쳐간 얘기인데 지금 청문회 끝나고 또 청문회 하는 격이어서 조금 이제 한국당 의원들 좀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럼 저 출생일 변경을 왜 그러면 저렇게 그 의혹과 그런 것들이 왜 불거졌을까 이런 것이죠.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의 딸이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 2주를 앞두고 이제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죠. 91년 2월생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91년 9월생으로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의혹인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어린 나이가 의전원 입시를 할 때 유리하니까 나이를 조금이라도 어리게 하기 위해서 변경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도 나왔고 언론에서도 각종 보도에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출생 신고를 그 조국 장관의 해명에 따르면 선친께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아버지가 본래 자기가 딸로 태어난 그 딸아이를 좀 더 일찍 학교에 보내려고. 예전에 보면 7살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 7살 당해년도에 2월 달까지는 일찍 그 빠른 7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9월생인데 2월생을 했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딸아이가 제대로 된 본래의 생일을 찾고 싶다고 그래서 9월로 다시 돌려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의 해명 자체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박 의원님의 그 법무부 측에서 나왔던 해명에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체에 대해서는 좀 말끔하게 해명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수없이 나온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많아요. 그중에 사실은 조국 장관이나 또는 그 조국 장관 관련된 가족들의 해명이나 그 법무부 또는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은 의혹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해명이 좀 더 필요한 게 많고요. 심지어는 그러한 의혹들 중에 몇 가지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다양한 범법적인 행위까지 지금 다 혐의를 잡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없이 제기된 많은 의혹 중에서 털어낼 건 털어내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또 범법 행위가 있으면 범법 행위대로 조만간 아마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이게 왜 나이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딸이 의전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SNS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소개를 해준 그 글이 떠 있었어요. 아하. 거기 보면 나이가 관건이라고 돼 있는 나이가 관건이다. 예, 그 구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의심을 받는 이유는 청문회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지금 검찰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청문회에서 이 기본관계 증명서뿐만 아니라 표창장만 하더라도 거기서 뭐 원문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금방 보여줄 것처럼 이 기본 증명서인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보여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받을 때 또 뭐 휴학을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파서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진단서를 내봐라 그랬더니 딸의 SNS를 거기서 제출해가지고 완전히 그 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김도우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 얘기가 조국 그 법무장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닉슨의 워터게이터 그리고 클린턴의 그 루인스키 성추문을 보면요. 닉슨이 그 당시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 장치를 지시해서 탄핵의 대상이 됐던 게 아니에요. 도청과 관련해서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클린턴 대통령도 마찬가지. 루인스키하고 성관계를 해서 탄핵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성관계를 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이 거짓말이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예. 그 뭐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성해 총장하고 통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 금방 드러날 얘기를 거짓말을 하고 이 기본관계 증명서도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위원장을 받았으면 소상히 설명하면 되잖아요. 한 달 동안의 장관으로서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굳이 나는 안 했다 그러는데 거기 관계 증명서에는 딱 부라고 돼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 거죠. 알겠습니다. 박 이제 의원님. 뭐 예. 거짓말로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돼야 될 의혹은 아마 확인이 될 거고 그러나 검찰 수사 대상조차 아닌 그리고 그 맥락상으로 봤을 때 예. 이해가 되는 이런 문제들은 이제 넘어가야지 저걸 계속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저걸로 조국 후보자의 정직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저 지금 나온 저 문제는 사실은 그런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의심했던 대목이 나이를 결국에는 줄여서 의전원에 합격한 거 아니냐라는 네. 대목이었는데 의전원 합격증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 최초에 그 선친이 신고했던 신고 날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의심은 해소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뭐 불거졌고요. 뭐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까지도 많이 불거졌고 지금 현 시간까지도 뭔가 조국 장관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장관의 아들과 딸이 동양대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표창장도 받고 상을 받았는데 김민지 기자 이것과 관련된 글쎄요. 새로운 의혹이겠죠?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문제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있잖아요. 조국 장관의 딸이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는데 그랬죠? 어쨌든 딸은 동양대 표창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이듬해 동양대에서 또 상장을 받는데 여기에 찍혀 있는 총장의 직인의 위치, 그러니까 상장을 겹쳐놓고 봤을 때 찍힌 직인의 위치와 또 그 기울어진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진 각도까지도 일치했다. 이것은 뭐 사람의 손으로 찍었을 때 겹쳐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뭔가 위조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더 부추긴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인 위치와 기울어진 각도가 일치했다. 자, 최성해 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직인의 그러니까 검찰은 약간 이 조작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직인의 인주를 묻혀서 직원이 일일이 찍었던 2012년, 2013년,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아들, 딸이 표창장과 상장을 받은 그 해를 일컫는 것이죠. 2012, 2013년에는 찍힌 각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계가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찍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지금 검찰이 일단 그 조국 장관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금 기소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으면 피고인이 된 거거든요. 허허. 그럼 이제 재판 절차에 따라서 유무죄를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혐의가 실제 범법행위로 다 밝혀지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검찰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밝혀질 보고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아닌 건 아닌 대로 또 사실이 맞는 건 맞는 대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위조냐 아니냐는 범죄 행위냐 아니냐 문제를 아마 검찰이 할 겁니다. 그러나 위조 여부를 떠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저 표창장이 그러면 정경심 씨가 왜 굳이 자기 딸을 저 먼 곳에 있는 경북 영주까지 데려와서 봉사활동 시켜서 저 표창장을 주려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위조 여부를 떠나서.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자기소개서에 한 항목이 비어있는 겁니다. 아하. 수상 내역을 적게 되어 있는데 수상 내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총장, 시장 및 도지사 또는 장관급 이상의 수상만 적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그 급에 맞는 총장상을 받는 정도의 아주 칭찬할 만한 수상 표창만 쓰라는 거거든요. 예, 예. 거기에 쓰려고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당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도 그렇고 지금 그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직인이 찍히는 건 그 당시 허술하게 관리하니까 다 찍었다. 그냥 초등학생 글짓기나 다 줬다. 봉사활동에 다 줬다. 그러면 그게 장관급 이상의 수상이 하나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조를 떠나서 자기 딸을 데려와서 일정 정도 봉사시키고 총장 도장 하나 찍어서 자체가 부산대 의전원에 이게 장관급 이상의 수상인 것처럼 올리는 그런 식의 반칙과 변칙을 통해서라도 부산대 의전원을 보내려고 하는 그 특혜의식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그 임명 배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의 판단은 조금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떤 이유 때문이죠? 검찰은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본인이 위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했다 이렇게 설명했지만요. 검찰의 수사 내부 문건에는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보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 글쎄요, 전례가 없는 일 같은데요. 먼저 박 의원님 말씀 좀 듣죠. 예. 일단 피의자라는 그 신분의 법률적인 의미는 불법 행위를 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하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때문에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된 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기소가 됐다면 이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수사를 해봤더니 확인이 돼서 재판에 넘겨야 되겠다. 정경심 그게 이제, 교수가 지금 예,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기소인 거죠. 예. 그래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수행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 그런 면에서 적은 없죠. 굉장히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다소 모험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볼 일이에요. 지금 어떤 예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박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사람입니다. 수사가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혐의가 입증이 일정 정도 돼가지고 범죄 소명이 이루어지면 재판에 붙이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예. 재판에 올라간 피고가 되니까. 저는 근데 어제 대통령이 조국 그 후보자를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혹만 제기된 것으로 임명 안 하면 이건 나쁜 선례가 나쁜 된다고 선례가 보는데 될 것이다. 제가 그 대통령의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해서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그냥 피의자 신분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그냥 수사가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치권에서 탄핵을 의결했고 그리고 탄핵에서 끌어져 내려온 다음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저께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 그대로 하면 명백한 범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의 분노와 국정농단의 의혹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서 끌어져 내려왔어요. 법무장관이 대통령보다 셉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된 권력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입니다. 예. 선출된 권력에도 불구하고 그 국정농단 사태의 의혹 때문에 끌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은 명백한 법법에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게 치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나쁜 선례가 된 겁니다. 어허. 저는 박 대통령이 끌어져 내려온 게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저 말씀하는 건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억지 논리고요. 억지 논리다. 저 논리대로 더 하면요. 명백한 범법에 확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고인 갖고도 안 돼요. 1심에서 유죄 판결되면 또 그럴 거예요, 대통령이. 1심은 2심이 남았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 선고까지 계속 장관할 가야 겁니다. 되니까. 대법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법무장관이 피고인이 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에서 확정 판결될 때까지 2년여 동안 계속 장관을 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걸 예상을 하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것인지 저는 대통령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 의원님 말씀 저는 좀 듣고,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이나 국무회에 대한 탄핵 그 사유를 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이 탄핵 그 소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그 형사상으로 피고인 신분도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지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국회가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조국 장관의 혐의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즉 법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탄핵 소추도 할 수 있고 뭐 대통령의 해임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형사상, 그러니까 지금 장관직에 있지 않은 후보자 신분으로서 형사상 피의자가 됐다 그래서 예. 그로 인해서 뭐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대통령의 저 말씀도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가 했던 반론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4시 반에 있었던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유독 강조했었죠. 자,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듣고 오시죠.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찰만큼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의 일성은 딱 저겁니다. 저 제목에 적혀있는 4글자, 검찰개혁. 그러나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을 장관께서 개혁하신다고요? 글쎄요, 좀 의문인데요. 일선 검사들은 조국 장관이 남을 개혁하겠다는 말을 너무 태연히 해서 참 놀랐다. 이런 식의, 물론 저건 뭐 전체의 반응이라기보다는요. 일부에서는 저런 의견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네, 지금 인사권 얘기를 하잖아요. 인사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 쓰고 보복 인사라 말한다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허허. 또 검찰 개혁이라 쓰고 궁극적으로는 정권 유지라 말한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법 개혁, 그 검찰 개혁이 중심이 되는 그 사법 개혁은 이미 국회의 장에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드시 조국 법무장관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궁색해요. 청와대도 궁색하다. 그렇고 조국 장관 본인도 그렇고. 그러다가 어제 취임사에서 적절한 인사권, 적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 조국 장관이 적절한 인사권을 말할 때 그것이 개혁적인 인사권이라고 해석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예. 정말 답답한 것이 정말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해도 이걸 보복 인사로 해석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 상황을 만드는 조국 법무장관을 예. 굳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그 속내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서 원칙과 일관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의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
언행 불일치만큼은 참으로 일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아하. 그리고 이미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평검사들 중에 과연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말이냐라는 말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결국에 이제 조국 장관의 모든 의혹은 어떨까요?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이 이제 올곧이 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검찰 수장은 누구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취임식에서 한 발언. 글쎄, 김민지 기자, 새삼 굉장히 그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는데 뭘까요? 네, 아무래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당연히 주목이 될 텐데요. 취임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특별히 강조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주목해서 한번 봐주시죠.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색깔이 입혀져 있었던 저 부분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했다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가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대조적으로 아까 법무장관, 조국 장관의 또 취임사가 눈에 들어오는데 예. 이게 마치 이제 지금의 분위기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진검승부로 지금 몰아가는데 그런 셈이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마치 조국 장관의 임명이 불가피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지지하는 분들의 논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국 장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은 조국 장관 임명 반대를 검찰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데는 검찰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조국 장관의 이중성과 위선과 부도덕성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반대를 마치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닌데 국민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 검찰이 하는 것처럼 꼴대를 옮겨가지고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저는 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의 저는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의 범죄 수사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피할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법조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네. 법조인들 특히 윤석열 중앙지검장 하다 검찰총장 되지 않았습니까? 중앙지검장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출범해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돼가지고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적폐청산의 가장 컸던 파법적 무기가 뭐였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은 검사나 또는 공직자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걸 내가 자기의 부당한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할 것을 못하게 하고 못할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직권남용 수사로 칼날을 휘두렸던 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고소고발 사건에 들어왔습니다. 밑에 검사가 이거 총장님 수사해야 되겠습니다. 수사하지 마. 이거 정치 개입하면 안 돼.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수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수사 빼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법조인 말처럼 정확히 다가오던데 그 직권남용죄로 모든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했던 윤석열 지검장 출신의 검찰총장이 조국 사건만큼 내가 봐주겠다? 못하는 겁니다. 못한다. 왜? 직권남용죄로 계속 단죄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검사들이기 때문에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추상같이 저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짧게 그래서요. 제가 예. 짧게 아주 짧게 예. 직권남용 플러스 권리행사 방해 권리행사 플러스 경제 공동체 플러스 묵시적 청탁. 그게 아주 수도 없이 나와서 아마 전 국민이 지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된 이후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 발언이 조금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바로 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간부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치 편향 검사는 그건 부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 라고 간부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검찰의 분위기는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장관 임명과 수사는 별개다. 끝까지 수사한다. 나오면 간다. 우린 계속 고. 이게 이제 검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조국이라고 봐줄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끝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뭐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원칙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장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그 조국 후보자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은 고발 사건이 들어온다고 해서 검찰이 다 수사한 건 아닙니다. 그 고발이 얼마나 타당하고 거기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또 수사 시기도 선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어쨌든 즉각적으로 고발장이 들어오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에 착수했어요. 때문에 검찰이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그런 의문이 보다 짙어진 것은 아무리 공소시효를 이유로 했다지만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청문회가 끝나는 당일날 12시를 기해가지고 12시 직전에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문서 위조라는 것은 단지 문서를 위조한 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했을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문서 행사, 즉 부산대 의전원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 문서를 제출한 시기로 따지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요. 때문에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예. 그 시기를 피해서 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전격 기소를 한 것은 결국엔 대통령한테 임명하지 말라. 이런 정치적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검찰 수사가 단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국 그 후보자를 장관으로 시켜야 한다는 이제 지지층의 이제 논리예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가야 된다는 건데 그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총장은 실제로 이 정부 들어가지고 적폐청산에 기수가 됐는데 아까 말씀 직권남용이 뭐냐면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직권남용이고요. 또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 이건 하면 안 돼,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것도 직권남용인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 검사적 논리, 법리적 논리로 계속 과거 정권 사람들을 다 구속하고 수사하고 재판에 붙였기 때문에 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내부의 분위기까지 좀 짚어드렸고요.